다음으로 2단원 시스템 구조와 프로그램 실행의 개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머는 타이머 값이 0이 되면 인터럽트를 발생시키며 하드웨어 인터럽트의 일종입니다. 디바이스 컨트롤러는 입출력 장치와 버퍼 사이에 일어나는 실제 입출력 작업을 관리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CPU에 인터럽트로 그 사실을 알립니다. 이 두 개 또한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DMA는 CPU의 중재 없이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메모리에 직접 접근하며 버퍼 저장소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의 블록 단위로 전송합니다. 이는 보다 빠른 입출력 관리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모드 비트는 하드웨어적으로 두 가지 모드의 작업을 지원합니다. 모드 비트가 1일 때는 사용자 프로그램이 CPU를 사용하고 모드 비트가 0일 때에는 모니터 모드로 바뀌어 커널 모드에서 운영체제가 CPU를 사용하게 됩니다. 인터럽트 또는 예외가 발생하는 경우 모니터 모드로 전환됩니다. CPU는 메모리에서 가져온 기계어를 처리하는데요. 프로그램의 커널 함수를 호출하는 시스템 콜과 프로그램 오류 발생 시 일어나는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하며 또한 트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타이머 인터럽트와 입출력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디바이스 컨트롤러가 만드는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CPU의 제어를 인터럽트 처리 루틴에 넘겨서 입출력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컴퓨터 시스템이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동기식 입출력과 비동기식 입출력이 있습니다. 동기식 입출력은 입출력 처리를 요청한 프로세스가 CPU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며 첫 번째 방식은 입출력이 끝날 때까지 CPU가 어느 프로세서에게도 할당되지 않으면서 CPU를 낭비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매 시점 단 하나의 입출력 작업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위처럼 기다리지 않고 입출력을 하지 않는 다른 프로세스에게 CPU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입출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출력 큐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비동기식 입출력은 입출력 작업이 시작되면 입출력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려주지 않고 바로 프로세스의 다음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디스크를 읽는 도중에 전원이 나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메모리 위에 프로그램이 올라가 실행되는 것을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CPU가 어느 프로세서를 제어하고 있는지가 프로세서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3단원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테니 우선 CPU의 역할이 프로세서 제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모리 위에 프로그램을 올리면 프로세스로 작동되는데요. 왼쪽의 그림은 메모리와 입출력 장치의 주소가 구분된 I/O Special Instruction의 구조이며 오른쪽 그림은 메모리 주소를 연장하여 입출력 장치에게도 메모리와 같은 주소를 부여하는 Memory Mapped I/O입니다. 프로그램의 실행은 파일 시스템에 있는 실행 파일을 물리적 메모리에 올려서 프로세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파일 시스템에서의 메모리는 사용자 영역에 올라갑니다. 물리적 메모리는 커널 영역 그리고 사용자 영역으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메모리의 주소 공간은 코드 데이터 스택 구조를 이루는데요. 여기서 스택은 프로그램의 함수 호출 시 함수의 상태를 보관하며 데이터는 프로세서의 PCB와 같은 소프트웨어 정보, CPU, 메모리 디스크와 같은 하드웨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드 부분은 사용자가 정의한 함수와 라이브러리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함수의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유저가 정의한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가 정의하지 않고 가져온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이 두 함수는 메모리에서 프로세스 주소 공간의 코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콜에 의해 호출되는 커널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커널 주소 공간의 코드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단원의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입출력 방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프로세스가 I/O 요청을 한 후 I/O가 끝나기도 전에 그 프로세스에게 CPU의 제어권을 즉시 넘겨주는 I/O 방식은 비동기식 입출력입니다. 이 문제 역시 입출력 방식을 물어보는 유형입니다. 동기식 입출력에 관한 문제인데요. I/O가 완료될 때까지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주는 구현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 선택지에서 I/O 완료를 기다리면서 CPU를 다른 프로세스에게 넘겨주는 방식이므로 1번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I/O가 완료되면 CPU가 인터럽트를 통해 I/O 컨트롤러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I/O 컨트롤러가 인터럽트를 통해 CPU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므로 답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에서는 I/O가 완료된 프로세스는 ready queu에 들어가 CPU의 제어권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모드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사용자 모드에서 CPU가 수행할 수 있는 작업을 고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쓰는 명령은 CPU가 메모리에 직접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나머지 선택지를 살펴보면 2번에 디스크에서 어떤 내용을 읽는 명령은 I/O 요청이므로 커널 모드로 작동되며 세 번째 선택지의 타이머 요청은 역시 커널 모드로 작동됩니다. 또한 익셉션 처리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의 일종으로 이 역시 커널 모드로 작동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은 하드웨어 모드를 물어보는 단답형 문제인데요. 입출력을 위한 고유한 인스트럭션을 두지 않고 입출력 장치의 메모리 주소를 연장하여 할당한 후 메모리 접근 인스트럭션을 통해 입출력을 수행하는 방법은 메모리 매트 IO입니다. 다음으로 이 문제 역시 하드웨어 모드 두 가지에 관해 물어보고 있는데 CPU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사용자 프로세스일 때 일반 명령만 허용하고 운영체제 커널일 때 특권 명령까지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CPU는 현재 수행 중인 프로세스가 어떤 모드인지, 어떤 프로세스인지 커널인지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답은 모드 비트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터럽트 익셉션이 발생하면 하드웨어가 모드 비트를 0으로 바꿔 특권 명령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럽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는 문제가 다 똑같고 선택지 한 개만 다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는 software interrupt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 CPU의 할당 시간이 끝났을 때는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하죠. 그리고 디스크의 파일 읽기 요청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었을 때도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4번째 선택지 보면 프로세스가 디스크에서 어떤 내용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는 I/O 요청이므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프로세스가 다시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역시 시스템 콜을 이용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리고 6번, 7번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할 때 또는 메모리에 어떤 내용을 쓰려고 할 때는 인터럽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옆에 19번 문제를 보시면 선택지가 한 개 빼고 다 동일한데요. 디스크에 이거구나. 프로세스가 I/O 요청을 할 때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인터럽트의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 그리고 그 예까지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아까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프로세스가 I/O 요청을 하기 위해 발생시키는 인터럽트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이며 요청한 I/O가 완료되어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또한 할당 시간이 만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인터럽트는 타이머에 의한 인터럽트이므로 이것은 하드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기 위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시스템 콜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ception에 의해 발생하는 인터럽트는 역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4번, 5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를 발생하는 경우를 묻고 있는데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할 때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요청한 게 완료되었을 때는 하드웨어 인터럽트, 할당 시간이 만료되었을 때 하드웨어 인터럽트, 데이터를 읽거나 쓸 때는 요청하는 것이므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그리고 프로세스가 라이브러리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 또 메모리 주소 공간에 쓰려고 하는 경우는 이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인터럽트가 아예 아닙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는 1번 그리고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콜에 관한 문제인데요. 시스템 콜은 반드시 커널 모드로 수행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 선택지는 비슷한데 프로세스가 시스템 콜을 하여 커널의 함수가 수행 중일 때 프로세스의 상태는 블락이나 레디가 아닌 러닝 상태입니다. CPU가 빼앗겼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블락이나 레디 상태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프로세스가 커널 상태로 커널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는 도중이므로 러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번 선택지에서 시스템 콜을 하면 반드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는 문맥 교환을 말합니다. 이는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CPU가 수행하던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시스템을 컬할 때 컨텍스트 스위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프로세스가 시스템 컬을 할 때는
프로세스가 같기 때문에 CPU가 바꿔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스템 구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다음 중 메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모두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메모리 접근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CPU 그리고 DMA 컨트롤러입니다. 입출력 장치를 접근할 때 원래는 CPU가 메모리와 I/O 컨트롤러 사이에서 중재를 해야 하지만 DMA 컨트롤러가 있는 경우 CPU에 중재 없이 I/O 컨트롤러에서 바로 메모리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빠르게 입출력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단원의 개념과 기출문제 풀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2단원에서는 1단원과 마찬가지로 용어를 묻거나 용어의 개념을 묻거나 아니면 그 예를 물어보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용어들과 그에 관련된 개념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주차 튜터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튜터링 강의 영상 1단원, 2단원을 모두 업로드하였는데요. 튜터링 규정상 한 주차 강의가 40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체제 공부 팁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운영체제를 공부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를 공부해도 절반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기출문제를 사이버 캠퍼스에 2005년부터 2019년에 모든 문제를 올려주셨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패턴 파악이 가능합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든지 감을 기를 수 있으며 또는 비슷한 문제끼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지 일부를 바꾸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재 공부하는 것인데요. 기출에 나와 있는 선택지는 대부분 교재에서 가져온 문장이 많습니다. 또한 교재를 공부하는 것은 개념을 공부하는 것인데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새롭게 나오는 유형에 대해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작년 시험 봤을 때도 새로운 유형이 나왔는데 개념 공부를 한 덕분에 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재 내용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교수님이 수업 때 말로만 언급해 주셨던 개념이 시험 문제의 단답형으로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업을 집중해서 듣고 필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부 팁인데요. 운영체제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일단 수업을 잘 들으시고 필기를 잘 해두시고 교재를 한번 쫙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프린트해서 풀어봅니다. 이렇게 한 번씩 풀고 나서 노트를 만들어 유형별 분리를 해주는 게 저의 공부 팁인데요. 이 일을 함으로써 오답 분석을 할 수 있고 또 헷갈리는 개념을 복습할 수 있어서 이 노트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의 공부 공부 팁을 공유한 동영상을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 4단원 프로세서와 프로세스 관리에 대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